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역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이제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 이거예요.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하면서 다 같이 웃었습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좀 일을 많이 하는 거를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뭐 예. SNS 보면 이럽니다. 뭐 출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다가 퇴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니까 너무 생경하다라고 말하고 예. 공무원들이 이제 긴장해야 된다. 야근 날마다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고 또 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임기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나의 사생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대통령이 상사 아닙니까? 그래도 상사가 저런 농담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상당히 케미가 잘 맞다라는 것이지 예.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농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 온라인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얼굴이 국회의원 할 때보다 너무 초췌해졌다. 예. 갑자기 늙어버렸다. 이런 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기에도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일단 첫 번째로 차이점이 뭐냐면 예. 제가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을 봤을 때는 예. 상당히 얼굴이 깔끔했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되어 있고 어샤시 했는데 비서실장이 되신 다음에는 보고 나면 일단 면도를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본인에 대해서 가꾸는 것도 어렵고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이나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주요 보직들을 가지고 있으면 5시 반부터 기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다음에 아. 양치하면서 전화 받는 게 일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저렇게 화면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강훈식 비서실장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늙어버린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기대와 응원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도 이 내용을 다루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뭐 밈이라고 하죠. 요즘 짧은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워낙 회자되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 같이 웃었다는 네. 건 공감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사실 이 공직사회에 유명한 그 은어가 하나 있어요. 무두절. 그러니까 두목이 없는 날. 무두일. 그 예. 두목이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상사라는 거죠. 두목이라는 게 상사. 예. 공직사회에서 이 세종에서 특히나 유행됐는데 국장이 서울로 출장 가면 이제 과장부터 밑에까지 좀 편안하다. 그래서 이제 예. 무두일, 무두절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뭐 회사도 비슷하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 이걸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꺼냈다는 얘기를 주목하는 건 뭐냐. 이번 사실 G7 그 순방에서도 예. 굉장히 많은 조크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정상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 저렇게 돌아와서 첫 순방의 귀국길에 너무 근엄하거나 진지하게 뭐 어떻습니까? 뭐 내가 없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무두절 괜찮았어요라고 물으면 얼마나 정말 하게 그 우상호 수석이 빵 터지는 걸 제가 봤는데 예. 예상치 못한 사실 우리가 유머 코드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터져야 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상했던 데서의 뻔한 답은 웃기지 않는데 근데 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공직사회에 약간 여지를 열어주면서 쪼이고 땡기고 하는 일종의 밀당을 전 하고 있다고 봐요. 아, 공무원 사회에서요. 예, 밀당을 좀 쪼일 땐 쪼이고 좀 풀어줄 땐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시도가 다 좋은데 예. 중요한 건 결과다.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게 책임 정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가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요.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는 이른바 잔소리를 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한번 보면은 조금 더 노력해야 행정의 기능을 더 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조금 일하는 조직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갑자기 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시청에서 2년, 구청에서 2년 일을 해봤거든요. 네. 저희 같은 정무직들은 거의 대하는 일들이 민원입니다. 네. 민원 접수. 근데 민원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가서 하소연해도 안 되니까 또 찾아오는 것이 민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배웠던 게 뭐냐. 초등학교 2학년한테 설명하듯이 민원인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일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네. 근데 민원인은 생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공직자들이 행정이
시민을 좀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나마 민원인의 마음이 나아지는데 예. 아니 내가 시민으로서 세금 내고 내가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마치 훈계당하는 듯한 느낌. 이 말 한마디에서 민원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과거 지자체장을 했던 그 경험 속에서 적극 행정 좀 해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좀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됐어도 예. 말 한마디에 또 위로받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원을 경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전을 대하듯이 돼야 된다. 이 국민들이나 민원인들을 그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저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일선 현장에 관심도 보이고 그다음에 예. 공직 기강을 좀 다잡고 그다음에 나부터 일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매우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 만기 칠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사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도자는 큰 그림 속에서 예. 크게 큰 틀에서 이끌어가는 일종의 말하자면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것까지 다 챙겨보세요. 꼼꼼히 챙기면 그다음에 부하 직원들이 할 일이 없고 그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의 심리를 맞추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좋아요. 공직사회를 좀 다잡고 밀당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만기칠람하게 되면은 사실상 다른 참모 역할도 없어질 뿐더러 오히려 대통령이 이제 귀를 잡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정적 기능도 이 대통령께서 잘 감안해서 공직사회에 좀 약간 다잡기와 풀어주기를 좀 반복을 해야지 꼼꼼하게 수치로만 너무 접근하면은 저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근엄한 위치까지도 약간 말하자면 좀 손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예. 기술적인 균형 감가 필요하다는 말씀. 공직사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뭐 리더십의 형태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좀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 본인이 많이 알고 있으면 아래 보고하러 오는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간부들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게 되니까. 그런 예.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의 느낌보다는 행정가의 느낌이 더 강하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네. 그 행정가. 네. 또 하나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를 이제 3번째 했는데 이걸 검토해가지고 공개하는 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요. 최종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자들 질의응답을 공개 브리핑으로 하자는 예, 그 얘기 예. 지금 준비 중에 예.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약간 뭐 우려를 하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좀 기자들의 좌표 찍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리할 때는 장황하게 얘기 잘하는데 불리한 이슈가 나올 때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면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것까지 섬세하게 검토해서 하는지를 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무회의 공개하자. 좋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도 열심히 일하고 어떤 또 스타 국무위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공개할 경우에는 그런 보안 상황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대통령 5년 대통령제에서 국무회의란 건 사실상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낱낱이 다 과정 자체가 공개돼 버리면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최고 결정이라는 그 말하자면 그 정치적 효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자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세지 만드는 과정과 정치에서 협상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원래 그래서 국무회의는 정제된 발언과 회의에 있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너무 딱딱하고 이번 토론 같은 건 좋았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일부는 공개하고 2부는 비공개 토론하고 이렇게 좀 약간 선별해서 믹싱을 해야지. 그래야 그 전부 되겠죠. 풀타임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저는 부작용을 알 수도 있다. 그 예. 점까지도 한번 섬세한 정부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개 시점은 이제 실무적인 논의를 좀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공개할 수 있을지도 이게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던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공개를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신 거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를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실생활과 직감적으로 좀 직통한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저는 일부분 좀 한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 차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동의합니다. 이게 다 공개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본인이 투명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조금 증명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부분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모두 하는 건 조금 공직자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국정기획위원회라고요. 이제 과거에 보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를 받다가 되돌려 보내는 일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은 권력의 행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 탈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어느 순간 있다가 없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어떤 대응 방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예. 이것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수사청도 기존의 어떤 6대 범죄로 좁혔던 것을 8대 범죄로 늘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와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와 이렇게 경쟁 체제를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큰 청사진을 펼쳤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혁이 추진될 것임을 이미 검찰들도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쏙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 사실 국정기획위로서는 사실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런 느낌인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 간에 통화했던 어떤 음성 녹취 파일이 뭐 수백 건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4년 6개월 동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불기소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찾아보니까 그 음성 파일 들어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이 너무 충성스러웠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성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국정기획위에서 이 검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불만족스럽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예. 이것을 중단하고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처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대통령의 공약을 방금 강성필 부대변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검찰 스스로가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데 검찰의 조직 특성과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자기 조직을 분해하는 어떤 개혁안을 스스로 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좀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었어요. 예, 예. 2달간 저도 풀타임으로 했는데 사실 보면은 저희 그러니까 정권이 그 말하자면은 그 이렇게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게 인수위를 가지고 출범을 해도 제가 부처의 업무 보고를 3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국정과제라든가 이게 녹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처의 입맛에 맞고 그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보고를 가져옵니다. 그걸 걸러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전문위원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2차 보완, 3차 보완 해가지고 마지막 3, 4차 거쳐가지고 마지막 이제 백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국정과제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일종의 군기잡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대외형 메시지를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장의 목소리로 내느냐? 예. 이거는 일부러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다른 부처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공소청으로 이제 기소청, 공소청으로 분리하겠다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방통위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방송 통신 정책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보기에 계속 보완하고 다음 주에 갖고 이러면 될 일인데 예. 이렇게 이제 대외용으로 공표한 거는 잘 보라는 이제 시범 케이스용 같은데요. 저는 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일부러 이렇게 한번 쇼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2달 동안 이 벌어질 일 아주 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립을 잡고 가자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늘 하죠 내실입니다. 어쨌든 2달 마칠 때요. 국정과제 백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대외 공표하고 대통령한테 갖다 드려야 합니다. 예. 이 과정이
사실상 활동의 총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로 보여주면 될 일이지 지금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대외용으로 발신하는 거 한 예. 번쯤은 좋지만 저거 반복되면 그 모든 부처들이 또 그렇게 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최선을 별 그렇게 한 두 달을 인수위에서 하고 되면 한 두 달 뒤에는 잘 맞춰서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온 거를 예. 사실상 나중에 실무들 인력들이 다 취합합니다. 취합해서 백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백서 만드는 한 과정으로 보긴 하는데 예. 너무 조금 말하자면은 전 부처를 한번 보라는 듯이 시범 케이스용 군기잡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모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관저에서 만나기로 했죠. 우상호 수석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레로 정해졌는데 뭐 대통령실 참모들은 좀 7월 초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땡겼겠죠.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가셔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다시 외교를 복귀했다. 복원했다라는 시그널을 보냈고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뭐 11차례의 다른 나라 수장들과의 어떤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예. 사실 관례상 이 해외 순방 돌아오면 여야 지도부에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네, 그런데 예.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게 조금 없어졌던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무대도 복원이 됐지만 국내 정치도 이제 협치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야당에게 설명도 드리고 특히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어쨌든 프로사이드 형식으로 세미시 형식으로 잠깐이라도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가 급하게 미국 가가지고 NSC 회의를 80분이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란에다가 벙커 버스터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러한 긴박한 상황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잠깐이라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또 오해라든가 걱정도 불식시키는 것.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당의 예상이 빗나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가 본인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선별 지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중국보다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잠깐 있었잖아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복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협력할 것들을 또 당부드리고 또 추경 예산도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도 협조를 해줘야지 이 민생회복지원금도 빨리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치 차원에서 빨리 부르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결과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은 얼마나 빨리 했는지 여야 지도부를 만났는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일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두 달 안에는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네. 이게 좀 정상으로 좀 다시 돌아왔다고 봐야 되나요? 저도 그래서 그 선의를 저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작년 총선이었어요.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작년 4월, 5월 달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당시 대표단을 이끌고 가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뼈 있는 농담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준비해온 메모지를 이제 읽어서 상당 부분 그때 이제 뭐 분위기가 어색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여야 영수회담이 2년 걸렸다는 거는 그게 바로 이제 불통의 상징이었고 예.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국민적인 평가와 영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대통령의 선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보다는 지금으로 땡겨서 빨리 만나는 게 순방 성과도 얘기하고 다 좋은데 저는 하나 의심 가는 지점이 있어요.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좀 잘 좀 이거 야당 협조해달라 이 얘기를 전 하고 싶어서 이것 또한 의제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의제는 아니겠지만 공식 의제는 아니겠지만 쭉 얘기한 다음에 저도 마음에 협치를 열을 테니까 너무 우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각 세운 것보다는 정책 위주로 검증을 잘 해보고 좀 여기 한번 정치권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어쨌든 그게 좀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저는 그 대통령이 뭔가 야당의 공간도 열어주고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그 순방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어떤 의도가 또 내재돼 있다 그러면은 예. 저는 그거는 순리대로 푸는 게 맞지. 저는 그런 게 자꾸 이제 말이 여야 영수회담에 좀 개입되다 보면은 약간의 그 의지를 탈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제도화까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거니까 어쨌거나 잘 끼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연기한 만찬도 있어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이제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과거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불러 식사했다라는 게 정치권에 상당한 시그널을 줬죠. 네. 그 취소했어요. 네.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원내 지도부와 이 만찬을 연기한 것을 상당히 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하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예.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의 차량에 탑승을 해서 유튜브에 뭐 찍었죠. 예.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수석까지 그러니까 바로 단숨에 수직 상승해가지고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출마? 지금 8월 2일 날 있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직에 정청래 의원만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예.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가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들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면 이게 자칫 지지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정청래가 있는 게 아니라 박찬대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예. 잘못된 시그널이 가게 되면 이것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당무 개입 이게 예. 얼마나 문제가 됐었습니까? 당내 분위기도 안 좋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이것을 만찬을 연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최성 평론가는 저는 이게 오해를 넘어서 이게 상당 부분 말하자면 낙점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당대표가 818호를 썼는데 바로 세 칸 옆에 있는 815호를 쓰던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전 원내대표가 이사를 했어요. 세 칸 넘어갔어요. 세 칸. 그런 것도 해석이 되죠. 세 칸 넘어가는 이사 왜 합니까? 사실상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예. 이 얘기죠. 대표 방을 물려받았으니 대표도 물려받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식사까지 같이 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완벽한 낙점으로 비춰지는 그 좀 오해를 불러일 수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오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우리가 늘 하는 법도인 것처럼 사실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교훈이 뭡니까? 너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엔 대통령 파면이라는 조기 파면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수직적 당정 관계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건강하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도 아직 출마 선언은 무조건 박찬대 전 원내대표 안 했는데 예.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33번이나 이재명 대통령 호명하고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한 몸이를 강조하는데 이런 식의 경쟁이 과연 저는 이 여당의 당대표 경쟁에 주류를 이뤄야 하는가 약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뭐 밥 한 번 먹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징성이나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 그러니까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차기 당대표가 사실 온전히 2년의 임기도 채우고 총선 공천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나 탐내는 당대표였는데 비교적 이번에 당대표 자리는 1년짜리의 지방선거 공천권이기 때문에 조금 흥미가 좀 떨어지지 않냐 예. 그랬는데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내가 이재명 정부의 초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자처를 하고 나오니까 또 여기에 무게감이 맞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또 등장을 하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자칫 이게 지지자들 간에 좀 과열될 수 있는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얏나무 안에서는 가끔 고쳤으면 안 매면 안 된다라는 예. 교훈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